안녕하세요, 여러분. 풍수로 흐름을 살피는 풍수행운입니다. 2026년 1월 17일은 양력 기준으로는 겨울의 끝자락이고 절기로 보면 대안을 앞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자연의 기운이 완전히 바뀌기 전 서서히 방향을 전환하는 구간에 해당합니다. 2026년은 병오년 말띠 해입니다. 오행으로는 불의 기운이 기본 흐름을 이루는 해죠. 움직임과 변화가 강조되는 해로 해석됩니다. 다만 1월 중순은 아직 본격적인 불의 기운이 표면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안에서 준비되는 시기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무언가를 크게 버리기보다는 흐름을 점검하고 정리하기에 적합한 날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느낌 있으셨나요? 열심히는 하는데 결과가 더디거나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계속 망설여지는 상태.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앞으로의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풍수는 운을 만들어낸다기보다 이미 흐르고 있는 기운을 읽고 그에 맞춰 움직이게 돕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1월 17일을 기준으로 5가지 주제를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날짜가 풍수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입니다. 계절과 절기 흐름 속에서 1월 17일을 어떻게 보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띠별 흐름입니다. 병오년 말띠 해를 기준으로 오늘 어떤 띠가 무리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띠는 정리에 집중하면 좋은지 살펴봅니다. 세 번째는 생일 흐름입니다. 1월 17일에 태어난 분들이 가지는 성향과 이 시기에 주의하면 좋은 점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실천 풍수입니다. 오늘 하루 생활 속에서 과하게 부담되지 않으면서 기운을 정돈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음식궁합입니다. 오늘 같은 날 몸의 기운을 차분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 조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 구간별로 정리해 드릴 테니 필요한 부분만 다시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풍수에서 재물의 기운을 상징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색은 무엇일까요? 1번 빨강, 2번 파랑, 3번 초록, 4번 노랑. 정답은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 중인 분들 중 1월 17일이 생일이신 분 또는 가족이나 지인이 오늘 생일이라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기운은 의식할수록 정리가 잘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주제 1월 17일의 풍수적 의미부터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 말띠 해를 기준으로 띠별 운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기운부터 정리해 볼게요. 2026년 병오년은 오행으로 보면 불의 기운이 강하게 작동하는 해입니다. 태양처럼 뜨거운 에너지와 움직임이 많고 사람과 기회가 중심으로 모이려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운이 12띠에게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띠마다 기운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말띠입니다. 2026년은 자신의 띠 해로 자기 기운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움직임이 많고 기회도 오지만 주변과의 충돌이나 부딪힘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호랑이띠입니다. 불의 기운과 상생 관계에 가까워 기운 흐름이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다만 너무 서두르거나 성급한 결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띠는 불과 충돌은 없지만 체력과 균형이 흐트러지기 쉬운 해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무리하지 말고 건강 관리를 잘 해주세요. 쥐띠는 말띠와 반대에 있어 기운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기분 변화가 심해질 수 있으니 안정된 생활 루틴이 중요합니다. 돼지띠는 크게 부딪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올해는 조용히 내실을 다지는데 좋은 시기입니다. 닭띠는 변화가 많은 해입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나 새로운 만남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회가 좋은 것은 아니니 결정 전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하세요. 개띠는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갈수록 기운이 상승합니다. 초반에는 준비와 정리에 집중하고 하반기에 움직이세요. 소띠는
자기 고집과 세상의 흐름이 충돌할 수 있는 해입니다. 완고함을 조금 내려놓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운을 살리는 포인트입니다. 토끼띠는 눈에 띄는 문제는 없지만 기운의 중심에서는 비켜나 있는 해입니다. 일에 끌려가기보단 내 흐름과 리듬을 지키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뱀띠는 불의 기운과 부분적으로 조화를 이룹니다. 기운이 안정되게 흐르지만 불필요한 개입이나 참견은 오히려 흐름을 흐트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원숭이띠는 활동적인 성향과 불의 기운이 겹치는 띠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계획보다 적응력이 더 중요합니다. 흐름이 자주 바뀔 수 있으니 유연하게 대처하는 힘이 운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양띠는 큰 움직임은 없지만 작은 변화들이 조용히 쌓이는 해입니다. 지금의 과정이 훗날 중요한 밑바탕이 되니 눈앞의 결과보다 흐름에 집중해 주세요. 정리하자면 2026년은 불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해입니다. 에너지가 크고 움직임도 많은 만큼 자극에도 민감할 수 있습니다. 띠마다 좋고 나쁨을 따지기보단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운은 흐름과 리듬입니다. 지금 나의 위치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장에서는 1월 17일 날짜가 가진 풍수적 의미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생일은 단순한 날짜가 아닙니다. 기운의 흐름이 응축된 지점이며 자신만의 리듬을 드러내는 코드입니다. 1월 17일은 양력 기준으로 겨울의 끝자락이며 절기로는 대안을 앞둔 시기입니다. 자연의 기운이 아직 응축돼 있지만 내면에서는 움직임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이런 날에 태어난 분들은 겉으로는 차분하고 신중하지만 속에는 뚜렷한 방향성과 추진력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겉은 부드러워도 자기 신념에서는 쉽게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력이 강합니다. 올해 2026년은 말띠해 병오년 불의 기운이 활발한 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불이 겉으로 드러나기 전 속에서 움직이는 내면의 시기입니다. 이를 심화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겉은 고요하지만 속은 뜨거운 전환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7일생 분들에게 2026년 초반은 겉으로 성과를 내기보다는 자신의 기반을 정리하고 방향을 잡는 데 집중하면 좋습니다. 이날 태어난 분들은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체계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계획대로만 움직이기보다는 흐름을 읽는 감각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는 사람보다 공간, 감정보다는 구조와 시스템을 정비하는 흐름이 더 유리합니다. 책상 배열, 작업 루틴, 파일 정리 같은 생활 구조를 정돈하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시기 핵심 키워드는 잠재력입니다. 겉으로 성과가 없더라도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혹시 요즘 멈춘 것 같다, 답답하다, 이런 느낌이 있다면 그건 기운이 움직이기 직전이 전조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앞으로 가기보다 기존의 것을 정리하는 데 집중해 보세요. 오래된 일정표, 정리 안 된 자료, 반복되는 습관을 정비하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크게 정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7일생은 시간 감각이 예민한 편입니다. 계획이 어긋나면 감정의 중심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단 10분이라도 하루 루틴을 정리하는 습관이 운을 안정시키는 의식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말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것이 더 큰 힘을 가집니다.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과정이 이제 서서히 빛을 보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정리하자면 1월 17일생은 깊은 에너지와 정제된 집중력을 지닌 분들입니다. 올해는 속의 기운을 잘 정리하고 작은 실천을 꾸준히 쌓는 것이 운을 여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오늘 바로 적용 가능한 실천 풍수 팁을 알려드릴게요. 아직은 겨울 기운이 남아있지만 조금씩 움직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럴 땐 무언가를 더하기보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것이 기운을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의 핵심 풍수는 비우기와 정돈입니다. 첫 번째는 현관입니다.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신발이 흐트러지거나 우편물이 쌓여 있다면 기운의 흐름이 막힐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현관 바닥을 한번 닦아보세요. 작지만 확실하게 기운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주방입니다. 주방은 가족의 기운과 재물운과도 연결됩니다. 싱크대에 설거지가 남아있거나 가스레인지가 지저분하다면 불의 기운이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오늘 저녁 설거지는 재물운을 위한 작은 의식이라 생각하고 해보세요. 세 번째는 침실입니다. 기운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머리맡에 책, 핸드폰, 충전기 등 물건이 많다면 기운이 쉬지 못합니다. 오늘 밤은 머리맡을 정리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잠드는 걸 추천드려요. 네 번째는 창문입니다. 겨울이라 창문을 잘 안 여는 분들이 많지만 묵은 기운은 공간을 무겁게 만듭니다. 잠깐이라도 햇빛과 바람이 들어오게 해보세요. 단 몇 분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책상입니다. 오늘 집중이 잘 안 된다면 책상 위를 한번 비워보세요. 사용하지 않는 펜, 종이, 장식물은 시야를 흐리고 생각을 복잡하게 합니다. 가장 필요한 세 가지만 앞에 두고 정리해 보세요. 마지막은 냉장고입니다. 냉장고는 운의 저장소입니다.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나 방치된 반찬통은 기운을 무겁게 만듭니다. 오늘 단 5분 그것만 정리해도 기운이 맑아집니다. 이 6가지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하루의 기운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정리된 공간은 그 자체로 기운이 살아있는 풍수의 시작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행동은 에너지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오늘은 작은 정리 하나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이번 장에서는 오늘의 기운에 맞는 음식 궁합과 식재료 선택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아직 겨울의 냉기가 남아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가운 겨울과 따뜻한 불의 기운이 서로 섞이는 전환기라 할 수 있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속을 따뜻하게 하고 순환을 돕는 음식입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마음도 무거워지고 생각도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드리는 첫 번째는 생강대추입니다. 생강은 속을 데워주고 대추는 기운의 안정을 돕는 식재료입니다. 아침에 생강차나 대추차 한 잔 드시면 기운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마늘 들기름입니다. 마늘은 불의 기운을 가진 약채소이고 들기름은 기운 순환을 도와주는 재료입니다. 마늘을 가볍게 볶아서 들기름과 함께 요리에 넣으면 기운이 탁 풀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미역두부입니다. 겨울은 신장과 연결되는 계절이며 신장은 수의 기운과 맞닿아 있습니다. 미역은 수의 기운을 보충하고 두부는 소화 부담 없이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 궁합은 특히 저녁 식사로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단호박 계피입니다. 단호박은 비장을 보하며 에너지를 서서히 공급하는 뿌리식품입니다. 계피는 기혈순환을 돕는 약재죠. 단호박죽에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 먹으면 몸과 마음이 함께 따뜻해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잡곡밥 김치입니다. 흔한 조합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기운을 안정시키고 중심을 잡는 기본 식단입니다. 쌀밥보다는 현미, 보리, 콩 등이 섞인 잡곡이 좋고 김치는 덜 짠 것이 기운을 무겁지 않게 퍼지게 해줍니다. 오늘은 이 5가지 궁합 중 하나라도 식단에 넣어보세요. 기운은 음식에서 들어오고 음식은 마음을 움직입니다. 잘 먹는다는 건 그저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루의 흐름을 만드는 일입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오늘의 기운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식탁에 따뜻한 기운이 흘러가길 바랍니다. 이번 장에서는 오늘의 재물운과 금전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월 17일은 눈에 보이는 수익이나 행운보다 돈의 기운 자리를 정비하기 좋은 날입니다. 즉, 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오고 머무를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지갑 정리입니다. 지갑은 내 돈이 처음 머무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부터 기운이 바뀌어야 금전운도 움직입니다. 지갑 안에 영수증, 낡은 카드,
쓰지 않는 포인트 카드가 가득하다면 돈의 기운은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오늘은 지갑을 열고 정리해 보세요. 지폐는 한 방향으로, 동전은 분리해서 정리해 보는 것만으로도 돈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금액이라도 흐름을 만드는 소비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줄여야 하지만 의미 있는 지출은 기운을 순환시키는 열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오래 미뤄둔 수강료 결제, 읽고 싶었던 책 한 권 구매, 이런 소비는 멈춰있던 기운을 흘러가게 만듭니다. 단 이 소비는 충동이 아니라 기준 있는 지출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금전 메모 정리입니다. 오늘 들어온 돈, 나간 돈을 한 줄씩 적어보세요. 금액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기록을 시작하면 돈이 나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기운이 생기고 그게 현실로 작용합니다. 네 번째는 미루는 돈 정리하기입니다. 예를 들면 갚아야 할 돈, 받아야 할 돈, 묶여있는 예치금들, 이런 막힌 기운은 종이에 적고 목록으로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흐름이 바뀝니다. 기운은 정리된 곳을 흘러갑니다. 지금 상황이 갑자기 바뀌진 않아도 정리하는 순간부터 돈이 들어올 자리가 열리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비움의 결단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하지 않는 구독 결제, 방치된 계좌 등을 하나 끊어내 보세요. 이건 돈을 아끼는 게 아닌 돈이 새는 구멍을 막는 행위입니다. 돈은 기운이 맑고 자리가 정돈된 곳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엔 크게 벌려고 하기보다 돈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해 보세요. 지갑을 정리하고 기록을 남기고 하나의 소비를 의미 있게 선택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오늘 하루 당신의 금전운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풍수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일상 속 작은 습관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처럼 느껴졌다면 지금 이 순간 잠깐 숨을 고르고 앞으로의 흐름도 편하게 따라와 주세요. 이번 장에서는 오늘의 인간관계 흐름과 말의 기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6년은 말띠해 병오년입니다. 말이 상징하는 이동, 확장, 표현이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죠. 그리고 1월 17일은 그 중에서도 속의 말, 즉 감정과 진심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기운이 강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속 말과 입 밖의 말이 엇갈리기 쉬운 날이에요. 내가 말한 게 이렇게 전달될 줄 몰랐어. 이런 상황이 생기기 쉽습니다. 첫 번째 팁은 천천히 말하기입니다. 말은 기운을 실어 밖으로 보내는 행동이에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면 감정이 앞서고 너무 느리면 진심이 의심받죠. 오늘은 의식적으로 한 템포 쉬고 말을 꺼내보세요. 두 번째는 맞아 대신 나는 이렇게 느껴로 말 바꾸기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감정이 격해지기 쉬운 시기이므로 무작정 맞장구 치기보다 내 감정을 공유하는 말이 관계를 부드럽게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랬으니 내가 화난 거야 보다는 나는 그 상황이 조금 섭섭했어. 이런 표현이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는 글로 말하기입니다. 직접 말하기 어려운 감정은 메모나 문자로 표현해 보세요. 특히 연인이나 친구, 오래 연락 못한 사람에게 짧은 안부 메시지를 보내기에 좋은 날입니다. 기운은 먼저 움직이는 쪽으로 흐릅니다. 네 번째는 귀를 여는 연습입니다. 오늘처럼 표현의 기운이 강한 날에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려 해요. 이럴 때일수록 잘 듣는 사람이 관계의 중심이 됩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내 생각보다 그 감정을 먼저 들어주는 태도, 그게 오늘 관계운을 높이는 핵심이에요. 다섯 번째는 갈등은 피하지 말되 말로 풀지 말기.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감정 얽힌 문제를 말로 풀려 하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어요. 이럴 땐 함께 식사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작은 행동으로 서로 간극을 좁혀보세요. 말은 기운이 되고 그 기운은 하루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오늘은 내가 하는 말뿐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한마디가 오늘 하루의 공기를 달라지게 만들 수 있어요. 이제 하루가 서서히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였나요? 정신없이 지나갔을 수도 있고 조금 멍한 하루였을 수도 있죠. 하지만 기운은 마지막 순간에 어디로 흐르느냐를 보고 내일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운을 깨우는 저녁 루틴 하루 정리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불 끄기 전에 정리 3분입니다. 잠들기 전 거실, 부엌, 침실을 각각 1분씩 정리하는 거예요. 거실의 쿠션을 제자리에 놓고 싱크대에 컵 하나를 씻어두고 침실 머리맡을 비우는 것. 이건 하루의 찌꺼기를 정리하는 작은 의식입니다. 두 번째는 내일의 자리를 미리 만들어두기입니다. 내일 입을 옷을 미리 걸어두고 가방을 현관 옆에 두거나 하루 계획을 메모장에 한 줄 써두는 것. 이건 기운에게 나 준비됐어 라고 말하는 행동입니다. 준비된 자리에 기운은 흘러 들어옵니다. 세 번째는 감정 노트 한 줄입니다. 오늘 내가 느낀 감정 중 하나를 짧게 적어보세요. 사소한 말에 조금 서운했어. 정리하니 기분이 좋았어. 이런 것들, 말로 하지 못한 감정들을 글로 적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막히지 않고 흐르게 됩니다. 네 번째는 물로 기운 씻기입니다. 꼭 샤워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따뜻한 물에 손이나 발을 담그고 오늘의 나에게 수고했어라고 말해주세요. 물은 기운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불의 기운이 강한 올해는 물을 통한 정리가 에너지 균형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불을 끄는 의식입니다. 조명을 한꺼번에 끄지 말고 공간마다 순서 있게 꺼보세요. 거실, 주방, 침실, 기운도 그 흐름을 따라 차례로 정리됩니다. 이건 습관이 아니라 기운의 흐름을 내가 이끄는 풍수적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이 한마디를 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나는 오늘 정리했고 내일은 열린다. 기운은 말보다 행동을 따릅니다. 하지만 말이 행동을 이끄는 힘도 있습니다. 오늘의 끝을 내가 정리하는 순간 내일의 운은 이미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루틴은 운을 만들고 그 운은 삶의 흐름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2026년 1월 17일의 기운과 하루를 바꾸는 작은 풍수 실천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날짜의 기운, 띠별 흐름, 실천 풍수, 음식 궁합, 금전운, 공간 정리, 인간관계, 그리고 루틴까지. 어쩌면 이 모든 이야기가 조금 많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요. 사실 풍수는 결국 하나입니다. 내가 머무는 공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내 마음의 기운을 조금 더 밝게 만드는 일. 오늘 이 영상이 그 작은 시작이 되어 주었길 바랍니다. 하나라도 마음에 남는 이야기가 있었다면 그걸 하루에 한 번씩 실천해 보세요. 기운은 바로 움직이지 않지만 계속 실천하는 사람에게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운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아래 댓글에 오늘의 나의 기운을 한 줄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오늘 영상 속에 나온 기운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공간 기억하시나요?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는 1월 하순의 기운 흐름과 다가오는 입춘 전후 풍수 변화를 다룰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의 기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기운이 여러분 안에서 피어나길 바랍니다. 늘 함께 할게요. 감사합니다.